일요일 저녁 세상의 모든 지식과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세모지. 오늘은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뵙는데 미니 이인수님께서 엑소쌤 반갑습니다라고 벌써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아유,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저는 사실 그 아이들 대상으로 실시간 라이브로 과학 가르치고 있거든요. 거기서 워낙 또 아이들이 저를 좋아라 해서 저 이제 또 성적도 잘 올려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계속 인기 엑소쌤 많다 또 보니까. 강의 들으면 성적이 팍팍 오릅니까? 그렇죠. 네, 홍보 아닌 홍보를 드리자면 이제 꾸그라는 곳에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라이브로. 제가 정지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홍보는 그만하시고. 네. 그러면 오늘은 우리 어떤 재밌는 얘기 들을까요? 오늘은 이 냄새의 과학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냄새의 과학 이야기. 네. 하긴 날이 좀 따뜻해지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땀도 흘리고 뭐 이러다 보면 냄새가 좀 다른 사람들을 자극하기도 하고 그쵸. 여러 문제들이 생길 것 같은데요. 이제 슬슬 이제 옷 그 마디 사이에 네. 이제 색깔이 다른 색깔로 보이는 그 겨드랑이 사이에 네, 저희가 이렇게 하죠, 이렇게.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뭐 처음에 우리가 풀어가는 얘기로 한번 소재를 꺼내 보면 제 네. 주변에 이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꼭 하는 얘기가 우리 애의 발에서 나는 냄새는 너무 꼬순내가 난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네. 막 거기 막 무슨 코카인이라 그래서 네. 그 중독된다고 그런 말이 그러니까 있죠. 뭐 강아지라든지 네. 고양이라든지 네. 그 발에서는 꼬순내가 난다는데 맞아. 그건 내가 얘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과학적으로 진짜로 꼬순내를 내는 뭔가가 얘네들 발에서 나오는 건지가 좀 궁금한데요. 맞아요. 그게 실제로 이 자기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동물은 이 발바닥에서 꼬순내가 난다. 네. 그래서 다들 이 발바닥 냄새 맡으면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이상 기호 이런 게 아니라 네. 다들 같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반려동물 특히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들은 네. 사실 사람이랑 다르게 땀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온몸에 털로 덮여 있다 보니까 땀을 못 흘려요. 네네. 근데 유일하게 이 발바닥에서만 이 땀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강아지 같은 경우들은 열심히 달리기 하고 산책하면은 헤헤헤 거리잖아요. 네네네. 결국 이 입으로 이 기와열을 빼내기 때문에 열을 방출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사람은 이제 땀을 흘려서 열을 체온을 시키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동물들은 피부에 세균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피부 상재균이라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세균하면 무조건 나쁜 걸로 알고 있지만 생각보다 이 동물들 우리도 포함해서 네. 몸에 살고 있는 세균들은 대부분은 이제 공생을 해서 좋은 세균들이 많아요. 놀랍게도 사람은 약 38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세균이 우리 몸에 붙어 삽니다. 한 50조 마리 정도. 저는 50조 마리의 세균을 키우고 사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네. 일종 이제 네. 배양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좀 통이 크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런 네. 세균이 우리가 보통 이게 땀을 흘리면 이 아포크린샘이라 그래서 특히 고양이나 강아지 발바닥에서는 땀 성분 안에 이 지방이나 단백질 성분이 같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이 피부 상재균이 그걸 간식 먹듯이 먹고 사는 거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뭔가를 먹으면은 배출해야 되겠죠. 네네. 그럼 세균들도 그걸 먹고 분해산물을 배출합니다. 근데 그 배출하는 물질이 이제 뭐 치토스라든가 이제 콘칩 같은 고소한 냄새를 유발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고소한 냄새 난다는 얘기네요. 실제로 나는 거고 일종의 이제 세균이 싸는 똥을 우리는 네. 좋은 냄새라고 착각해서 맡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얘기하면 좀 환상이 깨지긴 하는데 네. 사람 발바닥에서도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맞아요. 사람 발바닥은 꼬순내가 안 나고? 왜냐하면 네. 같은 지질 성분이 나와도 그거를 먹고 분비하는 분해산물을 만드는 세균 종류가 다 다른데 안타깝게도 고양이나 강아지들은 이 슈도모나스균이나 프로테우스균이라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네. 균들은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고소한 냄새를 만들어줘요. 버터 같은 냄새. 근데 사람 발바닥에는 그런 세균이 안 살아요. 그럼 신발 깔창에다가 네. 그 세균 아까 꼬순내 내는 세균들을 네. 쫙 깔아서 네. 하면 조금 완화가 될까요? 그건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 네. 세균들이 또 자기가 좋아하는 그 영역이 다 달라요. 아, 환경이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내 신발에는 살지 않는다. 내가 이제 강아지 고양이 네. 발바닥에 살지언정 너 발바닥엔 안 산다. 이런 가치관이 있는 거죠. 모두 저의 발바닥을 회피하는군요. 그럼 실제 사람 채취 얘기를 조금 해보게 되는데 그럼 아까 말하는 그 세균들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도 네. 뭐 겨드랑이 우리가 이른바 암내라고 하는 그렇죠.
뭐 겨드랑이라든지 아니면 땀 냄새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남에게 불편하도록 만들어지는 게 세균 때문인가요? 맞아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사실 사람도 똑같이 피부 상재균이 살고 있고 사람 같은 경우는 크게 땀샘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에크린샘이라 그래서 전신에 있는데 거기서 분비되는 땀은 대부분이 이제 물이에요. 그래서 뭐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에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땀샘이 있거든요. 이제 에포크린샘이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양이, 강아지 발바닥에 있는 땀샘이랑 똑같아요. 네. 거기에는 물뿐만 아니라 지질이나 단백질도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냄새가 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겨드랑이에도 우리 겨드랑이만의 세균들이 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세균들이 하필이면 그 지질 성분을 먹고 만든 이 분해작물 똥이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암내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겨드랑이 냄새가 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세균들을 없애야 그런 냄새가 좀 덜 난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세균들을 100% 없앨 수도 없고 그냥 이거는 타고나는 거고. 근데 정말 다행히도 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암내 또는 이제 액취라고 하죠. 네네. 그런 냄새의 유전자 비율을 봤더니 정말 다행히도 한국인은 네. 이상한 돌연변이가 생겼어요. 한국인만. 네네. 그게 뭐냐면 겨드랑이에 에프크린샘에서 땀이 나오는데 이 지질 성분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돌연변이에서 잘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드랑이에 사는 세균들이 배가 고픈데 그 먹이를 던져줘야 되는데 먹이를 잘 못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국인은. 왜 한국인만 이런 돌연변이가 생겼을까요? 그거는 사실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걸 밝혀낸 논문을 하나 쓰십시오. 아마도 이거 과학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네. 이게 이제 성선택으로 봤을 때 이런 냄새가 많이 나면은 사실은 서로 싫어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우연찮게 돌연변이가 생긴 종이 냄새가 안 나니까 성선택을 많이 받고 서로 이제 암컷 수컷이 그런 분들이 서로 짝짓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그런 유전자를 가진 분들이 많아지지 않았을까. 그러면 과학적으로 한국인은 암내가 덜 난다는 맞아요. 맞는 얘기네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암내가 덜 나는 인구 1위가 한국인입니다. 이야, 그래서 재밌는 어떻게 보면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 한국인은 좀 좋은 돌연변이를 가진 인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프리 암내 컨트리 대한민국. 그렇다고 뭐 네. 이게 100%는 아니거든요. 네. 안내 없다 하면서 들이대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없는 아마 편이니까. 식사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오늘 냄새 얘기를 드려서 조금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근데 우리가 이제 어디를 방문하거나 네. 친구 집에 놀러 가거나 그러면 그 집안의 특유의 향이 있어요. 냄새가 그죠? 나죠. 네. 네. 우리 집에서는 못 맡는 향. 네네. 그리고 남들이 또 우리 집에 오면 그런 또 향이나 냄새를 맡겠죠. 네. 그거는 왜 그럴까요? 근데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기적인 게 주관적인 게 사실은 내 집에도 냄새가 나고 내 몸에도 냄새 나고 네. 심지어 닭, 소고기, 돼지고기도 냄새 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워낙 자주 접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 익숙해진 거고 특히 새로운 동물 고기 먹으면 막 되게 막 역하거나 냄새 많이 나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뭐 사슴고기라던가 뭐 안 먹어본 고기들 그런 것들처럼 사실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도 그 특유의 냄새가 있는데 우리가 적응한 거고요. 근데 어쨌든 집 냄새들도 기본 베이스는 이 밥 냄새예요. 밥 냄새. 네네. 그래서 집에서 이제 밥을 지으면서 나오는 수증기가 온 집안에 퍼져서 기본적인 집 냄새를 형성하는데 뭐 자취하는데 전혀 밥을 안 짓는 곳은 또 냄새가 안 나기도 합니다. 네. 근데 뭐 밥 냄새만 집 냄새를 모두 결정하는 건 아니고 집이 햇빛을 얼만큼 잘 드냐, 그래서 뭐 남향이냐, 아니면 뭐 반지하냐, 뭐 이런 네네. 거에 따라서도 수증기량이 달라지고 햇빛량이 달라지면서 집별로 똑같아요. 아까 겨드랑이에 냄새 나는 거, 발바닥에 꼬순내 나는 것처럼 네네. 거기에 사는 미생물들, 세균, 곰팡이 종류가 달라집니다. 음. 그럼 거기에 있는 녀석들이 먹이를 먹고 다른 분해 산물을 만들기 때문에 네. 각자의 집의 환경에 따라서 다른 냄새가 나는 거고 또 비슷한 게 우리 비 오기 전에 딱 비 냄새 나잖아요. 그죠. 그것도 사실 땅에 이제 미생물들이 이 지오스민이라는 분자를 만들어 놓는데 그게 사실 땅에는 딱 가라앉아 있다가 비 오면 그게 부딪히면서 이게 그 빗방울이 막 날아다니면서 네. 이제 작은 그걸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입자? 네, 입자 네, 약간 미스트 같은 네. 그게 이제 지오스민 그 땅 그 비냄새 그거를 딱 가지고 이제 코에 들어오면서 이제 냄새가 나는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결국 미생물들이 만들어낸 분해 산물을 우리가 계속 네. 맡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비 올 때 나는 냄새라고 표현할. 저는 사실 비 올 때 나는 냄새 만들면 군대가 떠오르거든요. 우리가 네. 이제 약간 냄새하고 기억이 결합돼 있지 않습니까? 맞아. 그런 게 참 또 비슷한 게 특정 향수, 특정 뭐 샴푸 냄새 나거나 아니면 네. 특정 뭐 7080 또는 이제 90 뭐 노래 들리면 네네. 그 첫사랑이 떠오르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기억이라는 게 뭔가 특정 요소, 자극 요소하고 탁 결합돼가지고 떠올리게 되는 이게 거죠. 정말 신기한 게 이 기억이란 건 명시적 기억과 암시적 기억으로 나뉘거든요. 네. 암묵적 기억으로요. 근데 명시적 기억은 그냥 우리가 이 원고 같은 거 책을 공부하고 글을 읽는 건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빨리 까먹어요. 이제 암묵적 기억이란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내 감정적 변화를 일으켜주는 경험을 했을 때 그때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경험했던 것들은 그때 봤던 색깔이나 경험했던 거, 냄새, 네. 그때 손잡았던 여자친구의 그런 눈빛 이런 게 네. 같이 버무러져 가지고 이 장기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런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는 경험을 했을 때 장기 기억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독특한 냄새를 맡았을 때 또는 뭐 특정 음악을 들었을 때 네네. 또는 정말 사랑하는 에릿한 첫사랑이랑 걸을 때도 도파민이 엄청 터지잖아요. 이제 그럴 때 경험했던 것들은 한꺼번에 같이 장기 기억으로 버무러져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또 아이들 가르칠 때 네네. 이제 명시적 기억으로 과학을 가르치지 않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 암묵적 기억을 유발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 다시 한번 엑소쌤 검색하시면은 구글에서 빨리 라이브로 다른 아이들 질문으로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넘어가야 되겠네요. 연애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우리가 이제 보통 페로몬 향이 상대를 끌어당긴다 뭐 이런 얘기들 속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건 속설입니까? 아니면 정확히 맞는 얘기입니까? 일단은 이 페로몬이라는 게 없는 물질하고 무조건 있어요. 이 페로몬 같은 경우는 곤충들이나 아니면 포유동물도 대부분 가지고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개미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페로몬에 의지합니다. 이 의사소통을. 어느 정도로 의지하냐면 개미가 죽었을 때조차도 나 죽었다라는 페로몬을 분비합니다. 이 올렉 에이시드라 그러는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이제 하버드 대학교의 한 교수가 그러면 죽은 개미한테 살아있는 개미한테 네. 죽었을 때 분비되는 이 올렉 에이시드 페로몬을 묻히면은 살아 움직이는데 동료 개미들은 어떻게 얘를 반응하나? 여길까? 네네. 묻힌 다음에 줬더니 귀신이다. 그렇죠. 네. 살아 있는 움직이는데 죽은 냄새가 나니까 살아 있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개미들은 네. 전적으로 페로몬만 믿기 때문에 뭐야 너 죽은 냄새 나는데 움직이네. 너 죽은 거야 하면서 얘를 묻어요. 아 묻어버려요? 네. 이야 재밌는 일. 제가 직접 실험을 해봤어요. 또 친구랑. 네. 근데 실제로 살아있는 개미한테 이렇게 올레 게시드 묻히면은 동료 개미들이 이걸 억지로 묻어요. 막 개미 무덤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데려서 묻으려고 그러고. 뭐 어쨌든 이 페로몬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초로 분리됐을 때가 언제냐면 이제 1959년도에 부테난트 독일 연구진이 네. 무려 20년 동안 누에나방 50만 마리를 잡아가지고 아, 네. 일종의 이제 교수님이 한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대학원생들 시킨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과학자들 존경합니다. 이런 거 보면. 네. 정확하게는 저는 대학원생들을 존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우리 제가 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교수님들을 도왔던 대학원생들 그쵸, 그쵸. 존경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이 50만 마리를 잡아가지고 이 봄비콜이라는 페로몬을 처음으로 이제 추출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하냐면 이 암컷 나방 한 마리의 봄비콜 양을 충분히 뽑아내면 이론상 1조 마리의 나방을 유혹할 수 있다 그러고요. 네. 그리고 이 페로몬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6뿔 가시거미란 녀석인데 이 거미는요 스파이더맨처럼 거미줄 쫙 이렇게 던져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거미줄 끝에 동그란 이 액체 거미줄 만드는데 거기에 이 나방이 수컷 나방이 좋아하는 암컷 나방의 페로몬과 비슷한 물질을 이렇게 발라놔요. 자기가 합성해서. 그럼 이게 낚시가 되는 거예요. 막 착 던져가지고 막 돌리고 있으면요. 거기로 그냥 나방들이 페로몬 맞고 막 날라오는 막 날아가지고 네. 잡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냥 낚시 당겨가지고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로몬이 실제로 존재하고 사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포유 동물들도 이런 네. 페로몬을 분비하고 서로 암컷도 유혹하고 수컷도 유혹하고 합니다. 강력한 유혹의 도구가 페로몬이라는 건데 맞습니다. 이게 뭐 SNS나 이런 데 보면 페로몬 향수라 그래가지고 막 판매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진짜인가요? 이거는 돈 낭비하지 마시고 그걸로 이제 네. 마라탕 다 사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나방에는 효과가 있으나 맞아요. 네.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사실 페로몬이 분비되는 기간도 있어야 되지만 그거를 딱 결합해서 반응하는 기간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반응하는 기간은 사람을 포함한 이제 포유류, 젖을 먹이고 새끼를 낳는 이 포유류들은 네. 보습코 기간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습코 기간이 있어야 거기서 페로몬을 받아들인 수용체가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성적으로 흥분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퇴화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은 페로몬을 받아들이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 SNS에서 판매하는 그런 페로몬 향수는
사실상 효과가 없다. 속지 마시라. 속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러면 전혀 냄새에 뭐 흥분하지 않냐라고 보면은 2003년에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뭐 재밌는 실험 하나 합니다. 네. 이 화학 감각 센터에서 이런 행동을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존경합니다. 네. 보통 이런 거 영국에서 많이 하거든요. 네, 네. 되게 재밌는 연구 중에서 하나가 갑자기 생각난 게 그 이그 노벨상 개짜 과학자들한테 주는 상 중에 하나가 사람이 성교를 할 때 네. 과연 내부에서 생식기가 들어가고 나올 때 내부 장기는 어떻게 변할까? 실제로 MRI에 들어가서 여성과 남성이 그걸 찍었다고요? 그렇죠. 성교라는 네. 것을 찍어서 이런 그 이그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과학적으로 의의가 커요. 이런 걸 할 때 내부 장기가 재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3000% 빠졌는데 죄송하고요. 네. 아무튼 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남성의 겨드랑이 분비물에서 노출된 여성들은 생각보다 긴장이 완화되고 그리고 이 황체 형성 호르몬의 분비 주기가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겨드랑이 분비물에 남성의 겨드랑이 분비물을 네. 여성에게 맞게 해줬더니 긴장이 완화되고. 아까 한국인은 암내가 안 난다면서요? 그럼 다시 내야 되나요? 근데 이거는 네. 표본이 44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로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네. 페로몬이라고 해서 파는 향수들의 효과가 그렇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보수가 기간이 퇴화됐기 때문에 믿으시면 안 되고. 뭐 유튜브에 네. 2JK님께서 그렇군요. 전 모르고 페로몬 향수라도 샀었네요라고 말씀 주셨고요. 어쩌면 향수 냄새가 문제가 아니었을 수도 모릅니다. 네. 9489님께서 페로몬은 농사에도 해충을 잡기 위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그 나방 뭐 이렇게 잡듯이 그쵸, 네. 이용하는 거네요. 그 네. 곤충들한테는 효과가 있어서 해충 잡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정확합니다. 이게 너무 친환경적인 이유가 사실 우리가 보통 이런 살충제 이런 거 뿌리면 내성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페로몬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네네. 곤충들을 끌어당기니까 끌어당기기만 하니까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마지막 질문 궁금한 거. 냄새 잘 맡으면 우리가 개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냄새를 잘 맡는 동물은 개인가요? 냄새를 잘 맡는 1등 동물은 사실 개라고 알려져 있지만 아닙니다. 코끼리고요. 이 코끼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 같은 경우는 냄새를 맡는 후각 수용체의 개수가 평균적으로 한 1000만 개 정도 돼요. 근데 강아지는 2억 개, 코끼리는 5억 개 정도 되고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서울역에서 누가 방귀를 뀌면 뭐 시청역이나 뭐 신천역에서 코끼리가 누가 꼈는지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코끼리가 제일 잘 맡는군요. 네. 오늘은 엑소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